예,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백병환 정책팀장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2026년 3월 시행된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주관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학생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회견문 낭독 이후에 현장 교사 및 학부모의 발언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우리의 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 그리고 수학교육혁신센터 김상우 책임연구원, 정책대안연구소 김유진 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처음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인 3월 학력평가는 철저히 시험 범위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치렀던 내신 시험에 비추어 볼 때 수능은 문제의 유형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따라서 처음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이 문제의 유형의 생소함은 물론이고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학습 효능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불수능과 킬러 문항 출제로 수능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팽배한 상황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시험 범위로 출제하는 첫 수능 모의고사인 고1 3월 학력평가부터 고교 교육과정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인식을 주는 상황은 명백히 공교육의 자멸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고1 학력평가 수학 영어 영역의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및 난이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수학 영역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 수학 영역의 30개 문항 중 9개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로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판단 관련 기준을 위반한 문항의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을 미준수한 문항,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한 문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한 문항으로 구분되며 또한 고등학교 내용을 선행학습하면 유리한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중에는 성취 기준이 3개 이상 결합된 문항이 4문항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공개한 수능 킬러 문항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으로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평가가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고려하면 응당 수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서도 이러한 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 기능 중심의 수행 목표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지문의 어휘 수준이나 문장 난이도와 같은 난이도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부의 지필 지침과 검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된 중3 영어 교과서를 교육과정 수준의 중고로 설정하고 3월 학력평가 지문과의 난이도 격차를 비교하였습니다. 난이도 측정을 위해서 활용한 에토스 지수는 평균 문장과 단어의 길이, 학년별 어휘 난이도, 단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문 복잡성과 난이도를 분석하고 이를 미국 학력 수준으로 환산한 지표로 국내에서는 본 지수가 AR 지수로 알려져 있어 본 분석에서도 AR 지수로 통칭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고1 3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 독해 문항 총 28문항 중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지문은 AR 12학년, 즉 미국 고3으로 나타났고 중3 영삼 교과서 4종 중에서
가장 쉬웠던 교과서는 YBM, 즉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수준, 가장 어려웠던 교과서는 천재의 미국 중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1 3월 학력평가와 중3 교과서 간에 6개 학년의 난이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이 치르는 3월 학력평가의 시험 난이도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가리키며 학계에서 충실하게 배운 것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난이도 분포를 살펴보면 중3 영어 교과서 4종의 경우 미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본문이 100%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고1 3월 학평의 영어 영역 독해 문항은 전체 28개 문항 중 71.4%가 AR 8학년, 즉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난이도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항이 중3 교과서 난이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문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3월 학력평가는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 중3 교과서는 4종 모두 미국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3학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중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더라도 고1 3월 학력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력평가 수학, 영어 영역의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교육과정 밖의 고난도 문항 출제 경향이 첫 수능 모의고사부터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성적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번 고1 3월 학평은 시험의 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46점, 수학 156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수학의 경우 역대 수능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0년 당시 149점이었는데 이번 학평은 이보다 7점이나 더 높았습니다. 평균도 43.31점으로 매우 낮고 표준 편차가 20점 이상, 즉 하위권은 20점대, 상위권도 6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절대평가 영어의 난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평균 56.8점에 표준 편차가 19.1점으로 상위권도 70점을 넘어서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등급 학생의 비율도 4.3%로 매우 낮았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 나왔을 때 난도 조절 실패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때 평가원은 수능 1등급 적정 비율을 6에서 10% 수준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3월 학평의 1등급 학생 비율인 4.3%, 이것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고난도 학력평가는 수능 모의고사를 처음 치르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학습 효능감을 저하시키고 별도의 사교육 참여에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 출제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출제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5월에는 경기도, 6월에는 부산, 7월과 9월에는 인천, 10월에는 서울, 경기 공동 출제로 학력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시도교육청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정 노력만으로 온전히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능에서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는 상황은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국회와 감사원까지 인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매년 킬러 문항 등 출제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는 것일까요?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것을 규율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법,
소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석 결과에 나타난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력평가 출제의 경우 법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막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심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 세상은 시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의 입시 경쟁, 사교육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준수한 학력평가 출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은 물론이고 별도로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까지 포함하는 추가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교육걱정 세상은 시도교육청과 국회가 이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27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은 현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하기 앞서서 잠시 구호를 함께 재창하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마지막 네 음절을 3번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를 낭독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 가능한 모의고사 출제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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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내 출제를 의무화할 법률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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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자유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발언은 그 학부모이자 단체 정책대안 연구소장이신 구본창 소장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1 학부모로서 3월 학평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자멸 현상 몇 가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입학하자마자 고3 못지않은 시험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입학 전부터 시험 전쟁입니다. 입학식도 하기 전인 2월에 학교별 진단평가를 치릅니다. 반배치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있는데 왜 또 반배치를 위한 진단평가를 별도로 치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별 내신 성적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2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미치 못한다는 뜻이니 이것은 공교육의 자멸 행위입니다. 3월에 입학하자마자 국가 수준의 진단평가를 치릅니다. 올해는 3월 13일에 국어, 영어, 수학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가장 부합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수학 성적에 자신감이 없었던 딸아이가 이 시험을 본 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간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며 안도하더군요. 2014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중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되는 것은 역시 공교육의 자멸행위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면 수학도 할 만하겠다는 자신감은 불과 열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3월 고1 학평이 시험 범위가 중학교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준만 이해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수학은 안 되는구나, 수학은 포기하고 되는 과목을 해야겠다는 자조가 연신 이어집니다. 이러한 탄식은 3월 학평을 치른 상당수의 학생들이 내뱉는 목소리입니다. 평균이 43점, 상위권 학생도 60점 정도의 시험 성적을 받아들고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수능을 대비할 수 없으니 학원으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3월 학평을 치른 후 급격히 떨어지는 학습 효능감,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학원 수강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단평가와 3월 학평, 불과 10일 사이에 치러진 국가 수준의 두 시험의 격차가 심각한
공교육의 자멸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평가에서 70점 맞은 학생이 학평에서는 30점을 맞고 진단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학평에서는 60점도 못 맞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이 56점대이면 절반가량의 학생이 낙저점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초저출산으로 매년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소수의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국가가 출제한 시험이 기괴할 수준으로 어려워져야 하는지 학부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1은 3월에 난도가 널뛰기 수준인 2시험을 치르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험 지옥행인 상황, 이 역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당국은 이제 공교육 자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국가 수준으로 치르는 모든 시험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만으로 오롯이 대비가 가능한 상황을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자정 능력이 없다면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자멸하는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의 절박함을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관악중학교 이봉수 교장 선생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봉수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정 관계상 오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교장 선생님의 발언문을 사회자인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강제성, 일관성, 지속성의 관점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어느 순간 종이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공교육 제도를 지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운용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믿고 맡깁니다. 이 중 공교육의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준을 명확히 밝혀주는 중요한 표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장과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이 더 많이 더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때 힘겹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공교육의 성취 기준을 말하며 설득합니다. 공교육이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1, 3월 학력평가와 같이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국가 스스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내어버리면 현장의 교사들의 참담함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의 학력평가를 예를 들며 더 어렵게 내달라, 고등학교를 미리 준비해달라, 중학교가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부모들의 요구와 원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국가 수준의 보통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칭찬할 일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국가가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도 현장의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불안감에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도 불안하고 학생도 불안합니다. 수학의 경우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 번은 훑어보아야 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력과 인성과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튼튼한 시민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학교 안의 많은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지 못할 망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 허탈한 마음까지 듭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시험부터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중학교, 초등학교에 각각의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줍니다.
또 예민하고 고민 많은 시기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성취감보다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수준 시험은 교육과정을 믿고 따라가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이봉수 교장 선생님의 발언을 대독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로 교육당국에 촉구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내 출제 의무화할 법률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내 출제를 의무화할 법률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예, 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한문 전달했겠습니다.